코로나19 유행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주 뒤엔 6만 명에 육박할 거란 예측도 나왔는데요. 네,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를 가늠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7로 전주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주간 위험도가 6주 만에 중간으로 올라갔는데요. 코로나19가 왜 다시 재확산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10월 초에 한글날 또 개천절 연휴를 지나면서 지금 말씀하신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9 정도로 올라갔던 게 지금 1.17로 되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재확산세인 것은 맞기는 한데 네.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원래 유행이 계절성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겨울철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또 면역력은 떨어지는 시기인데 바이러스는 감염성은 더 높아지는, 전파력이 더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산세는 예상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재유행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감소 추세로서 하루에 뭐 40만 명, 50만 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상당히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서 방역 강화를 한다든가 의료 체제에 부담이 간다든가 하는 이런 일은 없는데 다만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다 같이 멀티데믹으로 일어남으로 해서 나타나는 의료 체제의 부담은 좀 있을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7로 나온 이런 수치가 7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그런 수치로는 안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수치로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이 그 사실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것은 후행성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미 나온 환자 수를 봤을 때 증가 추세이게 되면 이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네. 이것이 꺾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과연 이것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 수준까지는 분명히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전 세계적인 이 확진자 추세를 보면은 뭐 10만 명까지 가든지 이런 일은 잘 안 생길 것으로 보여서 예. 뭐 한 5만, 6만 정도는 충분히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신규 확진자 수는 사실은 지금 방역 지표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입원 환자 수,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가 훨씬 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네. 예, 전 세계적으로 진단 검사를 많이 하지 않는 데 비해서 우리는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확진자의 규모는 커질 수 있지만 실제 재해 감염이 된다든지 또는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사람의 수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일각에서는 1주 뒤에는 한 5만 명 정도, 그리고 2주 뒤에는 6만 명 정도로 나올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뭐 충분히 그 정도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일평균 신규 확진자를 오늘까지 넣어서 계산을 하면 4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4만 894명이고요. 그 이전 주에는 3만 258명이었기 때문에 거의 1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더 증가를 해서 5만 명, 6만 명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금 1을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넘어갈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다소 증가하더라도 이 급증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예상됩니다. 아, 네. 또 최근 좀 특이한 상황을 보면 다양한 오미크론 합의 변이들이 지금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건 우리가 오미크론이 나온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초 BA1 또 BA2의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유행을 주도했고 뭐 거의 2천만 명 이상이 네. 감염이 되었고요. 올 여름 또 초가을에서도 BA5라는 뭐 다른 나라에서는 BA4도 많았습니다만 우리는 대부분 BA5가 우세종이 되면서 지금도 뭐 거의 90%에 가까운 88.3% 정도거든요. 나타났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이 계속 유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오미크론의 또 하위 변이주들 또 BA2.75라고 해서 켄타우루스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3.6% 정도 되고요. BA5의 하위 변이주인 BF7이라는 것도 2.2%. 또 BQ1, BQ1.1 이런 이거 형제 BQ라고도 하는데 이것들도 하나가 1.1, 하나가 1 그래서 둘 합치면 2.1%에 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상황들을 이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BA5가 우세종인 것이 맞는데요. 네. 이것이 다른 나라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BF가 우세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유럽 CDC 같은 경우는 내년 초가 되면 아마 90% 넘어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유입되는 환자의 비율로 보면은 BF7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수가 있고 이것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BA.5의 하위 변이주이기 때문에 예. 오미크론과 독성이라든지 전파력에서 또 면역 회피력이 어느 정도 있다 해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수님께서는 그 조금 전에 국내 지금의 재확산세가 급증할 가능성은 이제 낮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지만, 자, 그렇다면 이 재확산세가 언제쯤 수그러들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뭐 수그러든다기보다는 이제 겨울철의 특성상 어느 정도 증감이 되면서 유지되는 정체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예상도 봄이 된다 하면은 이번 3월 정도가 지나간다면은 방역을 완전히 완화하여도 아마 풍토병화, 엔데미커가 되지 않을까. 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지금 그걸 인정하고 있고 뭐 실내 마스크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역 완화 상황에서도 증가하지 않는 추세로 감소한다면은 뭐 2, 3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굉장히 안정세로 하루에 10,000명 이하의 신규 확진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백신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역 당국이 7월 이전에 백신을 맞았거나 또 코로나19에 확진된 성인은 누구나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에 대한 뭐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젊은 층들에서 이 4차 접종을 받겠다는 수용성은 아마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예. 보입니다. 네. 하지만 고령층이라거나 면역 약화가 된 환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혹은 또 노부모를 모시고 계신 분들, 또는 여러 가지 그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받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게 지금 백신이 3가지나 됩니다. BA.1 대응 모더나 파이자 백신이 기존의 우한 백신과 합쳐서 이가 백신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오늘 아까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118만 병이 들어온 이 BA.5 대응 이가 백신. 이건 사실 BA.5만이 아니라 BA.4.5의 공통적인 부분을 항원으로 해서 만든 mRNA하고 기존의 우한 바이러스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이가 백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 3가지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맞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은 BA.5이기 때문에 예. BA.5 대응 백신이 좀 더 수용성이 클 것으로는 보이는데 지금 예약하더라도 이 백신은 14일부터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고위험군은 그래도 백신을 꼭 맞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방역 당국이 그 만약 완전히 새로운 변이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년 봄쯤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보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 중에서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아, 네. 즉 의무화라기보다는 권고로 바꾼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대중교통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는 요양시설이라든지 혹은 또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같은 분들한테만 일부 부분적으로 의무로 남겨두고 나머지 분들은 권고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감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방역 완화가 되는 만큼 감염의 감수성인 분들, 즉 아직까지 미접종이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더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마스크 쓰기를 하여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마스크 벗기를 실내에서 권고로 바꾼다면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이것을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 날씨도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호흡기 및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